하나, 둘, 켰나요? 네, 하나, 둘, 셋.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읽어볼 책은 벌써 이제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게 이제 벌써 진행자의 어떤 레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위키리크스 권력의 속전할 권리. 빠밤 뭐 이런 거 넣어주나? 한때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다시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는 잊혀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사이트이자 인물이 됐습니다. 이 위키리크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자유 언론인인 줄리언 어산지라는 인물이 이끌었던 웹사이트입니다. 해커이죠. 해커면서 언론인인 이 줄리언 어산지는요, 전 세계의 정보망에 접속해서 국가가, 정부가, 권력이 숨겨놓은 추악한 진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한 뒤에 그것을 인터넷에 모든 사람들이,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며 정부와 권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는 전 세계의 정보기관에 추적당하는 인물이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를 꿈꾸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냈던 인터넷망에서의 투사였습니다. 이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난 시대에 있었던 체게바라의 아마도 온라인 버전을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이 줄리언 어산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키리크스는 바로 그가 이끌었던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요거 처음에 외우기 쉽지 않았어요. 네, 위키리크스인데 맨날 위키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위키리크스, 그래 위키리크스라고 해서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카잔차 키스 이런 거, 예, 카잔차 스키라고 저는 자꾸 외워가지고, 예, 옛날에 김정은 교수한테 한번 혼난 적 있어요. 카잔차 키스라고 이름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책은 이 줄리안 어산지의 성장 배경부터 그가 인터넷망에서 펼쳐 보였던 해커로서의 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나라 정부가 감추고자 했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가했던 이미 뭐라고 할까,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그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폭격에 관한 비밀 문서라든지 공작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정보기관에 쫓겼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작년쯤인가요? 그 영국에 있었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숨어 있었는데, 에콰도르 대사관이 그를 이제 추방함으로써 영국 경찰에게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스웨덴 송환이 되면 미국 쪽으로까지도 송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까? 잡혀갔나? 제가 이 책을 오늘 리리드로서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한때 이 책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게바라의 자서전만큼이나 많이 팔렸고요. 그의 이름은 결국 그 이후에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전 세계 해커의 조직들이 상징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치명적이다. 권력의 뒤편을 파헤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이 후면에 적혀 있습니다만, 각자의 생존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진실들, 그리고 수많은 정보기관이 벌이고 있는 공작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위키리크스에 대한 어떤 편집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줄리안 어산지를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미국 CIA로부터 1000페이지가 넘는 어떤 공작에 관한 보고서를 입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위키리크스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방대한 정보기관의 자료를 누가 읽겠습니까? 이 안에서 핵심적인 자료만을 골라서 그것을 편집하고 그것을 공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줄리안 어산지는 끝까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조작이다. 어떤 객관적 사실 또는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1000페이지건 10,000페이지건 그 자료를 그대로 온라인에 공개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보든 혹은 인내가 없어서 그 글을 다 보지 못하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판단하게 하라 라고 하는 확고한 위키리크스의 편집 방향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짜 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들은 실제 있었던 것을 교묘히 편집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우리를 현혹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그 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어떤 욕망은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우리 편의 어떤 뉴스가 더 유리한가 라는 것만이 선택될 뿐입니다. 한때는 어느 한쪽은 진리를 수호하며 어느 한쪽은 추악한 탐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020년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패거리들처럼 양쪽으로 진영을 나눈 채 서로 자신의 진영에게 유리한 뉴스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하게 SNS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패거리들을 위해 대리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는 이제 곧 잊혀진 인물로서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21세기 초반에 보여줬던 진실에 대한 가감없는 폭로,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을 권리,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적인 슬로건만큼은 분명히 기억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내뱉었던 메시지가 세상을 흔들게 되자 사람들은, 아니죠, 권력과 정부는 그가 저질렀던 실수를 끄집어내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그의 메시지마저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들의 선동에 조금쯤은 놀아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곰곰이 읽게 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줄리안 어산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는 궁금하지 않다. 단지 그가 세상에다 알리려고 했던 진실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태도만큼은 2020년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런 겁니다. 16살 생일 때 줄리언은 그와 그의 컴퓨터를 고립된 골방에서 해방시키며 온 세상과 연결시켜줄 새로운 장치인 모뎀을 생일 선물로 원했다. 미래의 인터넷 게릴라는 그 16살 때 세상과 연결될 모뎀을 원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가거나 와이파이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당시만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인터넷 혁명가와 언론인들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지 참 모를 일이죠. 자,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봤습니다. 회원 리뷰 평점은 8.6점이고요. 좋아요는 위험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위키 리스크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하고 똑같네요. 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지. 네. 정보가 샌다는 뜻의 리크스란 단어를 쓴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 위키리크스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들의 활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 점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요.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과 글솜씨에 기대를 걸고 읽었다. 객관적 시각 측면에서는 만족했지만 글솜씨는 생각보다 별로여서 지루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폭로된 정보라는 것이 우리 집 부엌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한 폭로가 아니고요. 저 먼 국경 너머의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느끼는 또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의 위키리크스는 이미 21세기 초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속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유를 잃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공장의 기계처럼 전락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추천사로 마치겠습니다. 위키리크스 스토리는 정말로 환상적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한참 더 이어지리라고 믿는다.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리리디였습니다.